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즐거운 적천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요번 시간 끝나면 한 번밖에 안 남았네요. 야, 그러면 기초 강의를 벌써 시작한 지가 한 1년 됐나요? 개수가 병이나 신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교조는 214에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인이다, 정인. 그죠? 정인과 편인이 있죠. 여기에 이제 요거에 이렇게 들어가면 편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정인. 정인은 발음 문서죠. 정인은 국가가 인정하는 문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딴다, 석사학위를 딴다, 뭐 1급 자격증을 딴다, 2급 자격증을 딴다, 하여튼 자격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인이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국가가 인정하는 문서를 딴다, 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금생수를 하고 있죠. 이건 양이죠. 얘는 음이잖아요. 금생수를 받게 되는데 이게 이 양이라는 이 경금이 이 음이라는 개수한테 금생수를 해주면은 이 물이요 맑은 물이 안 돼요. 탁수예요, 탁수. 탁수다. 탁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탁수다. 탁수. 그러니까 원래 경금이 임수를 생해야 되는데 경금이 개수를 생하게 되면은 개수라는 건 파이프가 아주 작은 거예요. 이렇게 파이프가 이런 관이죠. 이렇게 관. 이 관이 작은 거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엄마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지나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과잉보호를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수는 이 작은 관으로 이걸 다 받아들이기에는 그죠? 힘들다. 용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음이 양으로부터 생을 받으니까 음량이 섞여 있다. 고로 무조건 정인이라고 그래서 그죠? 무조건 정인이라고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수일간이 금생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개수가 경이 많으면 이게 바로 탁수가죠. 이게 바로 탁수가 심하다. 그죠? 탁수가 너무 심하다. 탁수는 뭐예요? 맑은 물이 막걸리로 됐다는 거잖아요. 맑은 물이 꾸정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탁수가 된 거죠. 그럼 탁수가 되면은 이 수라는 거는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라는 거 뭐예요? 신장방광이네요. 남자한테는 신장방광이 되잖아요. 거기에 어때요? 탁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탁해진다는 뜻도 되겠죠. 여러분 해석을 갖다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 표현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제가 그것까지 만들어 넣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에 철분이 많아지고 금생수가 계속 들어오니까 사람이 어때요? 무능해지죠. 이런 경우가 바로 뭐다? 무능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무능해진다. 이 사람이 무능이 커지죠. 여기도 엄마, 여기도 엄마, 여기도 엄마잖아요. 엄마가 너무 많아. 그 엄마가 너무 많으면 어때? 산으로 가라, 바다로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딸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엄마 치마폭에 쌓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가 많으면 어때요? 마마 보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얘를 어떻게 키워야 돼? 얘를 똑바로 키우려면요. 바로 독립을 시켜라. 얘를 독립을 시켜야 돼. 독립을 시키면 어때요? 얘가 이제 혼자 할 수밖에 없잖아. 엄마가 맨날 와서 수발 들어줍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독립을 시키라는 거야. 빨리 내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사주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우리 자식 딸이 이렇게 돼 있다. 금수가 과다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독립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금다수탁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이 많으면 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탁수가 된다. 이게 금다수탁이다. 그죠? 철분이 많아지는 물이니까 거기에 고기가 못 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또 수일주가 수다음 팔자가 되면 목욕을 안 해요. 목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목욕을 안 할까요?
나는 항상 물이 있어서, 본인은 항상 물이 있어서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인수가 사주에 많은 사람은 엄마한테 떨어지려고 할까요? 안 떨어져. 안 떨어지려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 그죠? 독립시키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개수일간으로서 해자축, 그죠? 방합을 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신년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인수가 들어왔죠. 그러면 뭐예요? 엄마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웃 어른이 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상사가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뭐 형이 도와주든 누가 도와주든 인수는 어른입니다. 인수는 어른이죠. 이렇게. 자, 이 사람이 수일간이에요. 이 사람 도와주는 게 금하네. 금생수니까 어른이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어때요? 나를 낳은 사람이니까 웃 어른이다. 내 상사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선배가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려우면 선배한테 얘기하면 들어주는 거죠. 경신운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만하고 태만하여 자멸하는 거죠. 금생수로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문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문서라는 건 여러 가지 문서화된 걸 갖다가 이 서류를 갖다가 문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탈에서. 이게 뭐니까 문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그 문서로 인해서 혼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는 문서고 또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요? 선배고 이게 또 집이 되고 이 문서가 나빠지니까 이게 휴지로 변하게 되죠. 부도까지 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도까지도 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서로 인해서 파란이 일어나고 인생에 홍수가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축중에 이 기토를 봐요. 축중에 개신기가 있죠. 이 기토를 보게 되면 어때요? 자, 이 사람은 남편이 되네요. 남편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때요? 이 기토를 기준해서 감명을 하게 되면은 토국수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다 신약이 되죠. 제다 신약이 되니 제다 신약. 남편 입장에서 보면 제다 신약이다. 그러면 어때요? 제다 신약이면 이 수가 많은 사람은 어때요? 수다 토류가 되겠죠. 또 수다 토류가 된다. 그죠? 이게 제방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수다 토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런 운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겠죠. 또 이런 운에 어때요? 이게 수다 토류가 되니까 남편은 어때요? 떠나가잖아. 그죠? 남편이 온데간데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수다 토류가 된다는 얘기는 그렇다. 아시겠죠? 자, 개수가 신금을 만나게 되면 이게 여러분 이거 오행의 원리를 알게 되면 인생이 그죠? 막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8자 구조가 그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짜져 있다는 겁니다. 사주팔자 8글자가 있는데 이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안에 이 8글자 정보를 해석해내야 되는 능력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두리뭉실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사람이 초등학교를 나왔건 중학교를 나왔건 고등학교를 나왔건 대학을 나왔건 상관없다. 네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뭐든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생 안 하고 산다는 거죠. 학력에 관계없고 나이에 관계없다. 세상에 나왔으면은 그죠? 엄마로부터 독립이 된다. 부모로부터 내가 그죠? 독립이 돼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뭔가 남한테 견주어서 그래도 나는 이거는 잘한다. 이것만은 난 자부 있다. 난 이 세상에 이거는 정말 남한테 뒤지 않는다. 이런 걸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10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을 이기지 못한다. 당하지 못한다. 아시죠, 여러분? 네. 개수가 신금을 만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개수가 경금을 만났을 땐 정인이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편인이죠. 이렇게 편인은 뭐예요?
치우칠 편자잖아요. 편인이다. 이 신금이 을목이 들어와요. 을목은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식신이 되겠네요. 식신인데 편인이 을목이 들어오면 치죠. 그래서 식신을 어떻게 쳐요? 을신충을 하잖아요. 충을 하고 병화는요. 병화가 들어오면요. 병신합을 하게 되죠. 그죠? 병신합을 한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금수쌍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수쌍청이다. 아까는 경금의 개수를 정인으로서 생해주는 것과 신금의 개수를 이렇게 생해주는 것과 다르죠. 그죠? 아까 경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워낙에 그 아들이 받아들이는 그 용량이 적은데 파이프가 가는데 워낙에 많은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엄마가 많은 물을 넣어주고 아들이 그걸 처리한 거 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빼내기를 바랬는데 이 아들은 요만한 파이프로 이렇게 빼내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신금은요, 조절을 잘해서 해주는 겁니다. 예, 금생수가 조절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어쨌거나 사주가 너무 깨끗해서 청빈한 선비거나 스님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여명이 금수상청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금수냉한이 돼서요, 남자를 모르는 체질이 됩니다. 자, 여자가 너무 차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금수냉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수냉하는 여자는 남자를 갖다가 모르는 체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웬만한 남자의 화력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물을 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군이 스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금수상청의 예를 들어보면 금생수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자, 금생수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다? 바로 이게 금수상청이다. 이게 여명이었을 때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남자 알기를 돌같이 아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주가 맑은 물이면 고기가 못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깨끗한 사람은 세속에서 이권을 다투고 살기가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착하죠. 금수로만 돼 있으니까,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사람 자체는 맑고 굉장히 청빈한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이 탁한 세상, 거요 오염된 세상에서, 그죠? 이권을 다투고, 이권이죠, 이권을 이렇게 다투고 살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다? 시골로 낙향하는 거예요. 그냥 낙향해 가지고, 그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후학들을, 그렇죠? 가르치면서 여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개 금수가 사주에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기초 적선술 하는데 다음에 한 강의만 남았죠. 개수가 이제 임계를 만날 때면 끝났는데, 이 책을 구입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높아요. 사실 이거 유료화를 해야 되는데 유료화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저는 열과 성의를 우리 스태프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책을 구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다,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